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 이번 명절 선물은 뭘로 하지? 고민하지 마. 이치맘이 있잖아. 이치맘? 엄마 마음이 이치맘으로 새로워졌대. 맛있고 몸에 좋은 건어물 세트, 예쁜 도자기 식기 세트,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세트까지 선물하기 딱 좋아. 오, 대박 대박. 개념 엄마들의 라이프 쇼핑몰 이치맘. 명절 선물은 조기 품절 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검색창에 이치맘. 지금 바로 이치맘을 검색하세요.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서울 서초구청 가족관계 등록부 담당자가 서초구청장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최모 군의 개인 정보를 그 직후에 조회를 했고요. 정보를 조회한 다음 서초구청장실에서 국가정보원 정보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듣기 좋게 제가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12일이었습니다. 최모 군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조회되기 바로 직전에 서초구청장실에 딸린 응접실에서 누군가가 가족관계 등록부 업무 담당자인 김모 서초구청 OK 민원센터 팀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겁니다. 자, 이 김모 팀장은 이 전화를 받았고요. 잠시 후에 최모 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합니다. 자, 이어서 구청장 응접실에 그 같은 전화로 이 국정원 정보관 송모 씨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검찰은 서초구청장 응접실에 있던 누군가가 김모 팀장에게 전화로 최모 군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하도록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이 정보를 국정원 정보관인 송모 씨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정원 송모 씨, 구청장과 자주 어울렸던 인물이라고 하고요. 또 교육청에다가 최모 군의 학생부도 알아보려 했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뭔가 좀 얼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검찰 수사팀 더 깊이 수사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준다든지, 뭐 당연히 이 수사팀을 유지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아울러 이 수사팀을 좀 더 보강해서 단서를 잡았으니까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사팀이 전면 교체됐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사실 청와대 조영 행정관과 서초구청 조이재 국장 사이의 거래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형태의 정보 이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근데 왜 서초구청장 이름을 이 기사에 안 담았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아직은 그 전화를 건 당사자가 누군지는 특정이 안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초구청장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그 전화 발신 번호가 서초구청장 응접실 전화로 돼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청장실 응접실에서 서초구청장 아닌 누군가가 쉽게 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서초구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드러난 단서로만 보면요. 자, TV조선 또 채널A가 북한의 급변 사태를 마치 기대하는 듯한 그런 식의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선일보 1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국군 10만 명이 백두산 인근에서 훈련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되는 중국군 주력 부대인 선양군구가 지난 10일부터 10만 명의 병력과 탱크 등 수천 대의 대형 군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동계 훈련에 돌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백두산과 흑룡강 사이에서 혹한기 기동력과 지휘 통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종합훈련인데요.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를 급변 사태에 대비한 훈련 아니냐. 따라서 이 대규모 훈련은 장성택 처형 후 불안한 북한 정세를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 한마디 한 이후로 통일헌법을 준비하자느니 통일은 돈이 된다라는 식의 기획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분석이 맞을 수도 있을 거고. 예. 근데 문제는 동계 훈련은 매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훈련 3월에 하는 훈련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훈련조차도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다. 군 당국은 부인하고 있는데 채널A는 또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왜 다른 해의 훈련과 다른지가 기사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기사로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베이징의 군사 소식통 말 한마디에 그 기사의 어떤 그런 방향이 좌지우지되는 격입니다. 베이징의 군사 소식통은 이거는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한마디 했는데 말이죠. 네. 그 소식통이 누군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선거를 앞두기만 하면 이건 어떻게 항상 이 북한 관계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예, 하여튼 북한 관계 기사가 이 보수 언론에서 쏟아지면은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해서 일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술하기로 했습니다. 문부성이 학습 지도 요령과 그 해설서를 개정하면 출판사들은 새 기준에 따라서 교과서를 집필해야 합니다. 모든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술을 의무화하는 셈인데요. 적용 대상은 2016년부터 사용되는 중학교 역사, 공민, 그리고 고등학교의 지리, 일본사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해설서는 상위 기준인 학습지도 요령과는 다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교과서 집필 뒤에 문부성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 출판사들이 이걸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 기사가 왜 한겨레 1면에 실렸느냐. 최근 한국의 교육부가 편집과 수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부활시키겠다는 이런 조치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방향은 달라 보여요. 일본은
뭐 독도는 일본 땅을이라고 쓰도록 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 국익에 우선하는 네. 네, 그런 방향으로 교과서를 틀어진다 이렇게 네.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한국 정부가 두둔하고 있는 교과서가 뭡니까? 일제 강점기 일본의 침략 부분 친일 인사들에 대한 왜곡 내용을 기술한 교학사 교과서를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방향이 달라 보여요. 방향이 같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렇죠. 점에서.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한국일보가 진보와 보수를 모두 포함해서 역사교육학회, 한국고대사학회, 근현대사학회, 그리고 한국역사연구회, 한국현대사학회 이렇게 5개 학회 임원을 맡고 있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역사교육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물어본 건데요. 자, 응답자 33명 가운데 1명을 뺀 32명, 그러니까 97%가 국정체제 전환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북한을 비롯한 극소수 국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군사 정권에서나 하던 제도로 다양한 역사 해석을 가로막고 우리나라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들 학자의 견해였다는 겁니다. 국정교과서로 가는 게 아니다. 교육부는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부가 하려 하는 편수 전담 조직을 부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79%, 26명이 정부의 개입이 과도해져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한 80%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 이념 논쟁을 거치는 동안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종류의 교과서가 오히려 좌편향이라는 주장이 보수 진영에 나왔는데요. 이 역시 전문가들의 시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학사를 뺀 나머지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88%, 29명이 좌편향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다고 합니다. 자, 주목되는 것은요. 한국현대사학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인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곳인데 이 한국현대사학회의 한 이사조차 이 정권에 따라서 역사 서술이 바뀔 수 있다라면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역사학회, 역사교육학회 절대 다수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또 이런 좌편향 시비에 대해서도 빈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잠시 후 황준호 월드 리뷰 시간에 상세하게 소개해드릴 내용인데 정부가 올해 분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9,200억으로 확정됐습니다. 5.8% 증가하는 셈인데 작년보다 505억 정도 규모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첫 협정 이후 23년 동안 9배가량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 돈이 쓰일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고 또 다 썼다면은, 그래서 아주 유효하게 썼다면은 누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쓰지 못해서 남은 돈이 7,380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상 요인도 없이 또다시 총액을 늘려버린 것이죠. 야당은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특종의 진술 시간에 소개하실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간 한국이 이 인터넷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해외에서 받은 상금을 농협을 통해 돈 세탁했다는 그런 요지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이 주간 한국은 이 기사를 올렸다가 내렸어요. 오늘 다시 올릴지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한국일보 보니까 말이죠. 사고가 실렸습니다. 회사의 공고라는 의미의 사고지요. 한국일보 이면을 보면은 한국일보는 현재 주간 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간 한국은 1964년 한국일보 자매지로 창건됐지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장제구 전 한국일보 회장 측에 의해서 2011년부터 한국일보와는 업무 지시나 취재 공유, 주식 지분 관계 등이 전혀 없는 완전 별개 매체로 분리돼 발행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사 삭제 소동과는 한국일보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오늘 사고를 통해 실었습니다. 네. 자, 이 한국일보의 그 과거의 그 자매지는 서울경제신문이고요. 또 일간스포츠가 있는데 지금 일간스포츠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하고 자매지가 됐고요. 서울경제신문은 지금 장제구 회장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일보와는 무관합니다. 네. 뭐 논조를 봐도 뭐 지금 한국일보를 전혀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의 아주 극도로 자본과 편향의 그런 기사들을 싣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한국일보가 주간 한국 그 기사는 우리와 무관합니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오해하느냐? 주간 한국의 한국자 때문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한국일보의 그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한국아이닷컴이거든요. 네. 한국아이닷컴에 또 주간 한국 기사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오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기사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네. 아직 명확히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네. 잠시 뒤에 특종의 진수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의 이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 철도산업발전 소위에 제출한 철도산업발전 방안 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평가 문건을 보면은 국토부는 이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기대 효과를 나열하면서 코레일의 노사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경영혁신 면에서는 코레일 노조와의 분리로 파업 등 경영간섭 행위 감소 이걸 적시했습니다. 이렇게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만약에 코레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수서발 KTX 자회사 직원들을 투입하면은 이거 뭐 철도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노조를 사회질서나 기업 경영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인식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민간 기업도 아닌 공공부문에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 토요일자에 실린 경향신문 일면 톱 기사입니다. 제가 토요일자를 소개할 뭐 토요일에 방송이 없으니까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자, 그 수서에 생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여기 이제 본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사 사옥을 짓는데 한 400억이 들어갈 거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뭐 지금 수서가 이제 강남의 노른자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하여간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보니까 한 398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서역 주변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울 경우에는 경기도 화성, 동탄이나 평택, 지제동 여기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하여간 여기도 뭐 한 200억 가까운 또는 넘는 돈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지 않고 그냥 코레일이 수서발 KTX를 운영한다면은 본사가 있잖아요, 지금. 네. 추가로 400억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옥 짓지 않겠다고 했어요. 짓지 않다고 그래요. 짓지 네, 않다고 거짓말한 그랬었죠. 겁니다. 예. 자, 오늘 그 경향신문 5면을 보면은 이 의료 민영화 우려와 관련한 아주 심층적인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그 영리병원 주도로 의료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태국을 이제 본받겠다라는 우리 정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 태국이 본받을 만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지, 또 태국의 여건과 우리의 여건이 맞아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태국을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삼기에는 초래할 부작용이 깊고도 넓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민간병원 규제를 이렇게 완화했더니 3년 뒤에 주요 수술비가 최고 25% 올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술비가 25%나 오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동의할까요? 그리고 태국의 경우 인건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의료진 영리병원, 의료진이 영리병원에 편중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영리병원이 도시에 더 많지 않겠습니까?
도농 간의 의료 질의 격차도 매우 심각해진다라는 그런 우려의 기사가 오늘 오면에 실렸고요. 영리와 논란에서 복지부가 말하지 않는 세 가지를 또 꼽았는데요. 취약 지역을 위한 원격 의료를 도입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바로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원격 의료라고 한 게 말입니다. 진료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응급, 분만 이것도 좀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 점에 대해서 복지부는 잘 말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자, 여성 연예인 이모 씨를 구속했던 검사가 과거 이모 씨를 수술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치료비를 이모 씨에게 돌려주라. 공짜 재수술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금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원장에게 직접 돈을 송금 받아가지고 이 연예인 이모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검사는 연예인 이모 씨 사정이 딱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현직 검사가 외부에서 사건 관계자를 만나서 해결사 노릇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그런 법조계 관계자의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동아일보 이면에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 염수정 서울 교구 대주교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500만 신자를 가진 한국 가톨릭의 높아진 위상과 교황 선출권이 있는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정이다. 이런 평가는 뭐 모든 언론이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실소를 금치 못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해 전북 지역 일부 신부들의 정권 퇴진 촉구 미사로 촉발된 가톨릭 내부의 정치 참여 논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는 신부의 몫이 아니다라는 말로 선을 그었다. 교계에서는 교황청이 염수정 추기경을 지명한 것은 한국 가톨릭 교회의 안정과 염수정 추기경의 행보에 대한 묵시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보수적 식견을 갖고 있는 염수정 추기경에 대한 교황청의 지지 의사가 반영된 결정이다. 어떻게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 그리고 그 염수정 대주교의 그 당시 발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제들께서는. 그렇죠. 사회 참여에 대해서 권장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듯한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 네. 자, 지금 교황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추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작년 11월 26일에 첫 교황 권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자기 안위를 지키느라 속으로 병든 교회보다는 길거리에 나가 있어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운 교회를 택하겠습니다. 안에서 그냥 폼 잡고 있지 말고 나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를 만들라. 이게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중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염수정 추기경의 그 보수적 그 발언들, 그렇게 인식되는 보수적 발언들에 대해서 교황청이 암묵적 지지를 보냈다. 이런 참 재미있는 기사 하나 있습니다. 세계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자, 지난 11년 동안에 로또 복권 1등 당첨자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3,394명이 돈벼락을 맞았고 당첨금 소송은 12건 뿐이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로또 당첨되면 곧 불행해진다. 이런 속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불행의 단면이라 할 수 있는 당첨금 소송은 12건 뿐이었다. 뭐 이런 평가입니다. 이게 일면 머리 기사네요. 예. 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이게 사실 투표율 비상이라는 그런 동아일보 6면 기사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6월 5일이, 여기 평일입니다. 근데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6월 7일은 토요일이고, 6월 8일은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5일에 그 휴가를 내면은 무려 5일 동안의 연휴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예
그냥 투표 안 하고 놀러 가실 분들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따라서 투표율이 낮아지면 새누리당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놀러 가라는 건가요? 글쎄요. 투표율이 낮아져야 유리해지는 정당, 이런 정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요즘 조선 동아의 종편을 보시면 당장 내일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들어보시지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한미군이 화학대대와 무장정찰기에 이어서 최신 기계화 부대까지 경기 북부 휴전선 인근에 대거 배치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북한 급변 사태나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는 3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 해병대가 최단 시간 안에 평양을 공략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누구에게 암살당할 것으로 보나 이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그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현 상태에서는 저희 그 군사 쿠데타에 의한 급변 사태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민중봉기 방식이 있는데요. 네. 이 민중봉기 방식도 매우 희박합니다. 지금 뭐 북한에 이제 장정군에 포진되어 있는 이 고위층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신복들. 예, 언제 또 자기가 장소까지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무섭네요. 예, 이러한 불안감에서 측근에 의한 암살 가능성. 예, 그게 아마 만약에 나온다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모든 난리통은 이 말씀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 지상파 방송은 왜 조용할까? 북한 전문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의 SBS 인터뷰가 말해줍니다. 작년에 장성택 채용 이후에 북한의 불안정성, 그리고 또 이후 여러 가지 나왔던 그 남재준 국정원장의 작년 송년사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2015년 통일 발언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통일 기획 시리즈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건 뭐냐면 일각에서 이게 통일을 준비하기보다는 통일이 곧 될 것을 대비해서 통일 이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것은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지나친 기대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통일 대박론이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 부정적인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 또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협력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속내로는 지금 북한이 곧 망할 것이다. 북한이 곧 급변 사태가 임박했다. 급변 사태만을 기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통일 대박론이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